인천시장, 그리고 송도. 아직도 인천에서는 안상수를 두고 인천을 말아먹은 정치인, 송도를 만든 정치인 등 엇갈린 평가가 분분하다. 당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안상수가 추진하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공무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다거나 인천시가 곧 파산하게 된다라는 말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 안상수는 철저히 자본주의 기업 경영 정신에 입각하여 민자 회사를 두고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은행 등과도 통화 수화풀을 맺고 있어서 언제든지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2002년 부산의 토지 자산액이 109조 원에서 2009년 146조로 늘어난 것에 비해 인천은 2002년 100조도 훨씬 안 되던 금액에서 2009년 209조 원의 자산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부채 수준도 2009년 당시 부산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재정 자립도도 2009년 부산은 58.3%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천광역시는 74.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어디에도 인천이 망한다는 시그널은 없었다. 오히려 인천은 더 빠른 속도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세계는 지금 인천과 송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고 있다. 안상수는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송도 개발 계획을 단 몇 년 만에 마치고, 송도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인천의 2대 기적이라고 꼽힌다. 또한 2006년 유엔에서 ESG 선언을 하고 이제서야 대한민국도 ESG 경영을 화두로 삼는 상황에서 그는 이미 20년 전에 환경 친화와 탈정부를 선언한 대한민국 최초의, 아니 세계 최초의 ESG 도시를 만든 것이다. 당시 안상수의 송도 계획을 듣던 조선일보 박모 회장이 안 시장, 바다 위에 무슨 학교를 짓겠다는 거요? 라고 반문하고, 훗날 학교가 정말 지어진 걸 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안 시장의 추진력은 박정희 대통령급입니다 라고 말한 예라도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미단시티를 기획한 것,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인천대교를 건립하여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주는 일 등 안상수가 이뤄낸 인천의 역사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거는 바꿀 수는 없다고 하나, 만약 안상수가 3선에 성공하여 인천을 한 번 더 운영했더라면 인천에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 거어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성과는 성과로 남아야 한다. 정치적 논리로만 재단하고 복식 회계로만 판단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판단할 자본 상황을 정치적 논리에 유리한 부분만 잘라 편집한다면 공격받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안상수는 이러한 부분에 왜 당시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진실은 늘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 라고 말한다. 이제라도 안상수의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비단 안상수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인천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다시 평가받는 길이기도 하다. 인천과 송도가 이뤄낸 성과는 앞으로 세계의 도시 개발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자 환경과 에너지 절약, 사회와 정부가 어떤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기 때문이다.